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특집 기획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CNN 수석 기자 마이클 스미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뉴욕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 특집 다큐멘터리는 원래 중국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취재 도중 스미스 기자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한국의 놀라운 기술 혁신 뒤에는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 DNA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한글과 첨단 기술의 놀라운 연결고리.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NN 국제부 수석기자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30년간 세계의 변화를 취재해온 제가 오늘은 놀라운 발견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난 50년간 세계는 늘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 한국.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까지.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스미스 선생님, 우리의 혁신 정신은 6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영호 교수와의 만남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영호 교수는 한국의 기술 혁신 역사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지편전이라는 연구원을 만들어 인재를 모으셨고 한국은 과학기술원을 세웠죠.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만들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게 하셨고 한국은 빠른 인터넷망을 깔아서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했어요. 세종대왕님은 새로운 기술 연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셨고 한국은 지금 나라 살림의 100분의 5를 기술 개발에 쓰고 있죠.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세종대왕님 시대를 파헤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이루신 혁신들이 마치 설계도처럼 오늘날 한국의 발전 과정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새로운 것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신분이 낮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자리에 써주셨고 새로운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새로운 시도의 목적을 백성을 위한 것에 두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특징과 똑같았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네요. 실리콘밸리의 이재훈 연구소장은 제 취재 내용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그 뿌리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공 뒤에는 600년 전 세종대왕님이 심어놓으신 혁신의 씨앗이 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종대왕님으로부터 시작된 혁신의 여정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이제 정말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국립고궁박물관 이종하 관장은 제 팔을 잡고 특별수장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있었죠.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종하 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를 몰라 고통받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셨다고 해요. 중국에서 들여온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양반들조차 제대로 배우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어요. 28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를요. 그것도 누구나 금방 배울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당시 신하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대신들은 한자를 버리면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했죠. 1000년 동안 써온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건 위험한 실험이라고들 했고요. 하지만 세종대왕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종하 관장은 세종대왕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반대도 두렵지 않다.
천년의 전통도 백성을 위해서라면 바꿀 수 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통적인 산업을 버리고 반도체와 디지털 기술에 과감히 투자했을 때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실패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민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박민서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한글의 제작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세로선, 가로선을 기본으로 만들었죠. 이건 정말 과학적인 설계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실험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도 높은 문자를 만들어내신 거죠. 마치 현대의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똑같지 않나요? 박민서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보여주는 치밀함과 꼼꼼함이 떠올랐습니다.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만드신 후에도 계속 개선하셨어요. 백성들의 사용 경험을 들어보시고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글자 모양도 다듬으셨죠. 오늘날로 치면 시험 사용과 의견 수렴을 하신 거예요. 국립한글박물관의 최준영 연구원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됐는지 아세요? 지금 컴퓨터 자판 설계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기본 자음과 모음만 있으면 수천 개의 글자를 조합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디지털 시대를 내다보고 만든 것 같다니까요. 실제로 1990년대 우리나라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한글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문자를 컴퓨터에 구현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한글은 그 과학적인 체계 덕분에 손쉽게 디지털화할 수 있었던 거죠. 김준영 교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개발된 뇌컴퓨터 연결 기술에서도 한글이 큰 장점을 보이고 있어요. 뇌파로 글자를 쓰는 실험인데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고궁에서 세종대왕님의 동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00년 전 한 임금님은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셨습니다. 신분의 벽을 깨고 인재를 등용하셨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으며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을 이뤄내셨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심으신 혁신의 씨앗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서 꽃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 선생님, 지금 보시는 이 연구실이 바로 우리나라 차세대 인공지능의 심장부입니다.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에서 만난 김영수 수석연구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현장이었죠.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할 때만 해도 세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들 했죠. 머리카락 두께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회로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들 했고요. 김영수 수석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 반도체의 발전 과정입니다. 90년대만 해도 우리는 일본과 미국 기술을 따라가기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때 회사 안에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김영수 수석연구원은 당시 회장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이라도 우리 기술로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자. 듣고 보니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의 결심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했어요.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듭했죠. 마치 세종대왕님 시대 집현전 학자들처럼요. 그렇게 8년이 걸려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다른 현장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박정민 수석 연구원은 수소전기차 개발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수소차는 불가능한 꿈이라고들 했어요. 위험하다, 비싸다, 충전소도 없다. 온갖 반대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석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박정민 수석 연구원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도 같은 고민이 있으셨을 테지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수소차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직접 수소 충전소를 찾아다니며 기술을 검증했고 영하 40도 혹한기 테스트도 수백 번 반복했죠. 그렇게 마침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창원 LG전자 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동현 선임연구원이 들려준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외국 제품을 따라 만들기 바빴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우리 생활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요. 김동현 선임연구원은 한국형 가전제품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냉장고요.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어요. 세계 시장에서 통할 리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문화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천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 보관 방식을 연구했고 발효 과학까지 파고들었죠. 마치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의 언어 사용을 직접 조사해 한글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도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연구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난 정승호 박사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게 된 비결을 아세요? 바로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덕분입니다. 한글이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 회로를 조합해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어냈어요. 정승호 박사는 컴퓨터 화면의 회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회로 설계가 마치 한글의 모음자와 자음자를 조합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배워 반도체 설계에 적용한 겁니다. 서울 네이버 본사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지원 연구소장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지편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린팩토리와 1784라는 연구소가 바로 그곳이죠. 신입연구원의 아이디어라도 좋으면 바로 적용합니다. 이지원 연구소장의 말씀처럼 한국 기업들은 수평적인 소통과 자유로운 연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님께서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강점은 빠른 실행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포스코 최승현 부장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철 기술이 전혀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제철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한글처럼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100년 걸려 이룬 일을 우리는 30년 만에 해냈죠.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궁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혁신 정신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기업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없는 도전 정신, 백성을 위한다는 확고한 목표의식,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의 노력까지. 세종대왕님께서 보여주신 혁신의 길을 한국 기업들이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에서 만난 김태훈 교수가 보여준 화면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우리나라가 음성인식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한글 덕분입니다. 김태훈 교수는 화면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띄웠습니다.
보세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체계 덕분에 컴퓨터가 우리말을 알아듣고 처리하는 게 다른 나라 언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줄 아셨을까요? 컴퓨터 화면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음성인식 정확도가 97%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훈 교수는 또 다른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자폐 아동의 언어 교육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결합되는 한글의 특성 때문이죠.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니까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미경 연구원이 한글의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것도 한글 덕분이에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미경 연구원은 재미있는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나라 문자로 입력하는 시연이었죠. 보세요. 다른 나라 문자는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한글은 단 몇 번의 터치로 긴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의 과학성입니다. 카카오 본사에서 만난 송민철 개발자의 설명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번역기가 특히 한국어를 잘 처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글이 문법 구조를 매우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요. 송민철 개발자는 화면에 번역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관계가 매우 명확해요. 조사와 어미가 문법적 기능을 정확하게 표시하죠. 이런 특징 때문에 인공지능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언어치료실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박서연 언어치료사가 한글의 치료 효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언어 기능을 잃은 환자들의 재활에도 한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음과 모음을 단계적으로 조합하는 한글의 특성이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박서연 치료사는 실제 치료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던 환자가 한글을 통한 훈련으로 다시 대화가 가능해진 사례였죠. 세종대왕님께서는 단순히 문자를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언어 능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설계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이었습니다. 김준영 교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개발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서도 한글이 큰 장점을 보이고 있어요. 뇌파로 글자를 쓰는 실험인데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김준영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되잖아요. 이런 체계성이 뇌파 신호를 글자로 변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디자인 연구소의 박지혜 수석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휴대전화의 사용자 환경에 감탄하는 이유를 아세요? 바로 한글의 디자인 철학 때문입니다. 한글이 가진 기하학적 아름다움과 체계성을 화면 디자인에 적용했거든요. 박지혜 수석은 화면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한글의 모음자는 점과 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희는 이 원리를 화면 구성에 적용했어요. 덕분에 복잡한 정보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할 수 있었죠. 성균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이현우 교수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에도 한글의 영향이 있습니다. 한글의 조형미를 응용한 자막 디자인이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거든요. 이현우 교수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글 디자인을 따라하는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된 거죠.
600년 전 세종대왕님께서 이런 날이 올 줄 아셨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글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의 문자, 한글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죠. 거기에는 한글을 응용한 미래 기술들이 가득했습니다. 3차원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한글 교육 시스템, 뇌파로 한글을 쓰는 장치, 한글의 기하학적 원리를 활용한 도시 설계도까지. 600년 전 세종대왕님의 혁신은 이제 미래 기술의 열쇠가 되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던 구본준 교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소통과 지식 전달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해답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은 60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형형색색의 한글 간판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글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혁신 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 선생님,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제특허청 김성준 박사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소들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신들의 언어 처리 시스템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600년 전 우리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표준이 된 거죠. 김성준 박사는 태블릿으로 관련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주요 연구소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주목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국제인공지능학회에서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시작이었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했더니 언어인식 정확도가 30%나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윌슨 교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서였죠.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발명입니다. 세종대왕님의 혁신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그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싱가포르 교육부도 한글의 과학성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한글학과 정민수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초등학교 언어 교육에 한글의 원리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한글의 체계를 활용하면 이해가 훨씬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정민수 교수는 현지 학교의 수업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아이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원리를 배우면서 외국어 발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김혜진 큐레이터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글의 조형미에 매료됐어요. 건축, 패션,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응용하고 있죠. 김혜진 큐레이터는 세계 각국의 디자인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응용한 건축물, 한글의 공간 구성을 활용한 가구, 한글의 점과 선을 재해석한 패션 디자인까지. 세종대왕님의 한글은 이제 세계 예술의 새로운 영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료 분야였습니다. 미국 최고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소의 발표를 접했습니다. 연구소장 로버트 박사와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글의 문자 체계가 뇌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가 뇌의 신경회로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로버트 박사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언어 재활 치료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어요. 한글의 기초 문자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손상된 뇌 영역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죠.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단지에서는 또 다른 혁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신생기업 대표 모세 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인공지능 교육에 도입했어요. 놀랍게도 전산 기초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글이 가진 논리적 체계가 전산 처리의 기본 원리와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세종과학기술연구원 이성호 원장은 이런 변화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혁신 정신이 이제야 세계적으로 재조명받고 있어요. 600년 전 한글 창제 과정에는 현대 과학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담겨 있었거든요. 철저한 기초 연구, 실증적 검증, 사용자 중심의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이죠. 이성호 원장은 세계 각국의 연구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32개국 250여 개 연구소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디자인, 의료, 교육 등 분야도 다양하죠. 세종대왕님의 혁신 정신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세계 과학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6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광화문 앞 세종대왕님 동상 앞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600년 전 한 임금님은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킨 위대한 발명이었고 미래를 내다본 혁신이었으며 인간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대한 혁신의 정신은 한국을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산업까지 세종대왕님의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과학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은 기술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기술을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혁신 정신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한국을, 아니 전 인류를 더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시에는 마이클 스미스 특파원과 함께 세종대왕님의 혁신 정신이 현대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종대왕님의 업적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세종대왕님의 혁신 정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